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5월 달에 황금 연휴 기간이네. 그죠? 그래서 딱 5월 달에 황금 연휴 기간이 있고, 대개 보면은 또 10월 달에 뭐 이렇게 한글날 해가지고 뭐 쭉, 그죠? 또 그게 설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10월 달에 또 보통은 있잖아요. 연휴 기간이. 이번에는 이제 대체 휴일이 화요일인가? 그리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5월 2일 오늘까지 쉬면은 6일,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 동안 연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잘 쉬십시오. 집에서 방콕 하는 것도 괜찮고, 너무 방콕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제 근처에 나가서 영화를 보든지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폭삭 속았수다 1화부터 16화까지인가 정주행 하시고, 나는 그 폭삭 속았수다에 그 주인공 이름 뭐지? 그 엄마 애순이 엄마 그 영정사진 찍으러 가면서 그 하는 그 대사, 난 몰라, 그게 난 지금 계속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사주나 명리할 게 아니고, 자, 우리 풍수로 보는 경상도 전라도 이랄까? 풍수와 정치, 이런 데 정치, 풍수와 정치. 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 서울이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자, 서울. 옛날에는 한양.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서울이면은 이게 1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어쨌든, 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서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 팔도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 내려간다. 그죠? 광주를 간다. 광주로 내려간다.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광주에서 서울 가면은 서울 올라간다. 대구에서 서울 가도 서울 올라간다. 저기 뭐 어디 강릉이나 어디 동해에서 서울을 가도 서울 올라간다 그러지, 저 서울 좀 내려갔다 올게요, 안 그러잖아요. 서울에서는 내려간다. 네. 부산 내려간다. 저 이제 뭐 전주에 좀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올게요, 내려간다. 조선시대 때 같으면은 위에 이제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 올라간다가 아니고 서울에서 평양 내려간다. 평양에서 이 한양으로 오는 거는 한양으로 올라간다. 표현을. 그 왜? 여기 수도니까, 수도는 뭐 옛날에도 왕이 있으니까, 여기 왕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존중하는 거죠.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올려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백두산에서 이 산맥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내려오는데, 이 끝맺음이 어디냐면은, 어디겠어요? 부산의 금정산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태백산이라는 곳을 지나쳐요. 태백산. 이 태백산에서 산줄기가, 백두산에 내려온 산줄기가 급하게 꺾인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주된 줄기는 이쪽으로 꺾이고, 여기는, 이제 작은 줄기가 되는 거죠. 주된 줄기는 이쪽으로 꺾인다. 꺾여서 소백산을 만들어요. 소백산. 소백산에서 조금 더 가서 하나 더 만드는 게 속리산이에요. 맞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속리산에서 밑으로 남하한다고. 이게 산맥이. 해서 밑에서 매점을 하는 거예요. 끝매점을. 이게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서 뭐 다시 또 이렇게 꺾이고, 뭐 가야산 쪽으로 꺾이고, 또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맥이라 그러죠. 정맥. 주된 그 태백산맥, 우리나라의 주된 줄기는 이 줄기인 거예요. 이 줄기. 이 줄기예요. 그래서 이 속리산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풍수에서. 이 속리산을 별거, 태백산에서 갈라지니까 태백산이 중요한 거고, 이 소백산을 기점으로, 뭐라 그러나? 영남을 나누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요하고, 속리산에서, 충청도, 경기도의, 주요, 뭐라 그러나? 산들이 다 대부분 속리산에서 가요. 속리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산맥이 내려와가지고, 속리산까지 와가지고, 속리산에서 북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우리나라 강이랑 산맥은, 북쪽에서 남쪽, 동쪽에서 서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우리나라 이 산맥이, 뭐, 무슨 정맥 하면서 동에서 서로 쭉쭉쭉 간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산맥과 강. 산맥이 이리 흐르니까 강이 산에서 발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줄기 따라가는 거예요. 강은. 그래서 강이 북에서 남. 대부분이 우리나라 강이 아니면 동에서 서 이리 간다고. 자, 이리 가는데 내가 뭐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혈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혈이 맺히는 이런 끝자리나 이런 이제 올라가서 정맥의 끝자리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역행하는 산맥 그리고 강, 그게 명당이라고. 그게 명당이에요. 한양을 잡을 때, 서울을 잡을 때, 이제 뭐 북한 산자락이 이렇게 오고, 한강이 흐르고, 이제 주된 그게 좋은데, 경복궁을 잡은 게 청계천 때문이에요. 뭐 북한산에 이제 북악산, 뭐 일왕산, 뭐 이게 있지만은, 청계천이 주된 그거였어요. 청계천이. 장풍 덕수 아니에요. 풍수가. 덕수의 수가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청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고. 한강은 어떻게 해?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흘러가고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 청계천을 보는 땅이 명당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거든. 우리나라 보면 근데 지리산에서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역으로 흘러가는 강이 큰 강이 하나 있어. 그게 남강이에요, 남강. 남강이 명당이라니까. 왜? 역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내가 뭐 해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한양에서 보면은,
이 영남지방은 한양에서 이 왕이 내려다보면은 영남지방은 뭐 왼쪽, 호남지방은 오른쪽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로 이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면 이 소백산맥 이거였어요. 소백산맥 이걸로 좌우로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풍수에서 보면은 그래서 좌는 뭐예요? 청룡이 청룡. 오른쪽은 백호. 그래가지고 왼쪽 왼쪽에 해당되는 좌청룡은 좀 보수적이에요. 풍수적으로. 여기가 장남이라면은 왼쪽은 뭐 차남. 차남과 이제 이렇게 동생들. 여기가 남자라면은 여긴 여자. 이쪽이 보수라면은 이쪽은 진보. 좌청룡 우백호가 특성이 그게 있어. 그게. 그래서 영남지방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풍수적으로 볼 때 가장 보수적인 곳인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가장 지금 조선시대까지 통틀어서 보수적인 곳은 진보적인 곳은 전라도지. 전라도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전통을 중시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안동 문화권 그쪽이라든지 요 내려오면은 이제 함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쪽 선비 문화권이 있죠. 이런 게 있는 거고, 요쪽은 전라도 쪽은 그런 전통적인 양반 문화, 선비 문화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기양살이. 왕한테 떼들어가지고, 아니면 뭔가 그 정권에 뭔가 떼들어가지고, 밑보여가지고, 기양 내려오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그 다음에 정약용. 조선 말에.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인이잖아요. 천주교. 천주교가 발흥을 하는 데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떤 좀 개혁 이런 쪽의 사상이 강하다면은 동학운동이 어디서 일어나요?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학 너무 웃긴 게 너무 재미난 게 동학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경상도 경주 최재우 선생이 경주 사람이요. 경주 그 조그마한 저수지 조그마한데 그 산 밑에서 혼자 도 닦다가 도가 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동학은 어디서 이게 융성해져요? 전라도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양에서 한번 봐보시면요. 한양 서울에서도 좌청룡 우백호가 나눠져. 서울은 아예 그 도읍을 정할 때 주산은 어디예요? 북악산 아닙니까? 북한산인 거지. 북한산에서 북악산으로 내려오는 거야. 자.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에서 줄겨 내려와가지고 북악산이 돼. 자,
북악산에서 줄기 하나가 살짝 가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쭉 내려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인왕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얘가 산 같지도 않게 산이 납작하게 그냥 둔덕처럼 되어 있는 거지. 지금은 산이 흔적도 안 보이는데 여기가 낙산입니다. 낙산. 산이 낮아요. 서울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북은 주작이고, 주작. 요거는 왼쪽이잖아요. 위에서 여기 요 방향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왼쪽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가 청룡이에요. 요거는 백호고. 응? 현무. 아 근데 북이 주작이에요. 북이 현무네. 아 이거 헷갈린다. 남쪽 주작은 뭐냐면 이게 어디지? 저기 관악산이라고. 관악산 앞에 한강이 흐르고, 여기가 화고, 요가 목이고, 요가 금이고, 요 수라고. 관악산이 화의 형태잖아요. 관악산이 이게 화산인데, 어쨌든 서울도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좌청녀 쪽에는 좌청룡 쪽에는 대학이 들어서는데 이제 뭐 고대라든지 그쪽에 뭔 대학이 있지? 뭐 저기 저 고려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그런 대학들이 이쪽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립대들의 특성은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랬던 분들이 뭐 독립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거고, 인왕산 쪽 줄기로 가면은 백호니까 이쪽은 뭐 연세대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또 여자대학이 되는 이제 뭐 이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이쪽에 들어서는 거예요. 네. 이쪽이 백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호라서 일부러 그쪽이 진 게 아니고 이쪽이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쪽은 좀 보수적인 어쨌든 성향이고 띄고 대학들이, 이쪽은 좀 뭐라 해야 되나 개화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어쨌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뭐 연대라든지 여기에는 이쪽은 이제 외국인이 세운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그런 대학.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이런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 한양을 잡을 때 제일 문제가 이 낙산이 제일 문제였어요. 산 같지가 않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뭐 이거 그래. 요 종묘, 낙산에 종묘가 있고 낙산에 좌청룡이라서 종묘가 들어간 거예요. 좌청룡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종묘를 일부러 지은 거예요. 또는 뭐 보수, 전통 이런 걸 중시한다고. 여기 쪽은 개혁, 신문물, 뭔가 새로운 혁신 이런 걸 중시하고 백호는. 그래, 이쪽에는 종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사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직. 종묘 사직이 되는 건데, 자, 그래, 작게 보면은 서울 한양이 이런 거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좌청룡은 경상도가 되고, 우백호의 그거는 전라도가 된다. 그냥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 보수는 경상도,
진보는 전라도. 요쪽이 어떤 뭐예요? 보수의 어떤 뭐예요? 터전 핵심 뿌리는 경상도가 되는 거고, 진보는 그 뿌리가 전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 양쪽이 다 건전해야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죠.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여기가 썩은 거예요. 보수가 썩어버렸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저 일제시대 때 이 보수의 핵심 지역이 사실은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동인, 서인 이리 나눴잖아요. 그거는 요 한양에서 지들 사는 집 가지고 나눈 거예요. 사실은 나눈 건데 그 어쨌든 주로 그래도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은 동인의 그 선비들은 주로 경상도 쪽에서 경상도 출신이 많았고, 서인의 그러니까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주로 보면은 서인 세력은 충청도 전라도가 많았어요. 주로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그리고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지들 사는 집 가지고 북쪽에 산다 남쪽에 산다 이걸로 나눈 건데, 그래서 그 남인 북인도 남인은 태계 이황, 북인은 저 남명 조식 이래 또 제자들이 나눠진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기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병이 왜 일어났냐면, 왜 그렇게 임진왜란 때 많이 일어났냐면은 뭐라냐면 내가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의병은 다 대부분이 양반들이 일으킨 거예요. 양반들이 이제 자기 머슴들 이끌고 아니면 이제 동네 주민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뭐 이래 한 건데, 내가 배운 성리학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병을 어쨌든 그리 일으키는 건데, 의병을 일으키는 거는 대부분이 있잖아요. 보수예요. 보수 우파가 의병을 일으킨다고. 여기는 어때요? 보수 우파 쪽은 전통을 중시하잖아요. 전통을. 그리고 좀 뭐라냐면은 개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선 말에 대원군처럼 어쨌든 내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죠. 진보 쪽은 뭔가 바꾸려고 그러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외세가 침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발하는 것은 보수가 더 커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보수가. 그래서 경상도에서 의병이 제일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의병에 임진왜란 때 보면은 7, 80%가 경상도에서 다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일본 놈들이 부산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왔으니까 이쪽이 피해가 제일 극심했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경상도의 양반들이 제일 많이 들고 일어났다고.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남명 조식 선생 제자들이 다 의병한다고. 전부 다 의병으로 다 일어나요. 하여튼간에 그런 특성이. 이 전통이 일제 때까지, 조선 말까지 이어져 가지고 조선이 망할 때 의병 활동,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독립운동이지, 독립운동. 독립운동. 만주로 넘어와서 독립운동하고 막 하는 거, 경상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다니까? 조선말의 의병 운동도 왜 여기가 보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조선이 망하는 데에 제일 큰 기여를 한 동네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조선을 망하게 한 안동 김씨, 뭐, 이런 세력들은 다 한양에 살던 것들이에요. 다. 한양에 살던, 뭐, 풍양교씨,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도하고 이랬던 거예요. 지방에 지동네 살던 것들은 다 책만 읽었다고. 그 독립운동 하는 게 여기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성리학을 배운 선비로서 내 배운 거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이야. 근데, 봐. 가령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살던 이제 뭐 이 동네 살던 내가 선비야. 선비인데, 야, 우리 옆 동네, 뭐 어느 선생으로 내려오는 그 제자, 그 집안에 누가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로 갔대. 가령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내가 창피한 거예요, 소위. 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제 뭐 내가 뭐 김종직 선생의 내가 뭐 몇 대 제자야 뭐 하면서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서성 볼낯이 없는 거야. 아니 저쪽에 가령 뭐 태계 쪽 제자 저쪽이 독립운동을 하러 갔는데, 야 우리 쪽 한 명도 안 한다니 말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의병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던 거. 그리고 또 야 저 매형이 간다는데 나도 갈래요 해가지고 전라쪽도 가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막 다 갈라 그러니까, 야 부모님은 누가 모셔야지,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내 하나 남기고 다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 이 경상도가 이렇게 망가졌냐면은, 여기에 물론 이제 박정희 때 이제 그게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위에는 일제 때 독립운동하러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안동 지역에서 얼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안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러 올라간 그 집안 있잖아요. 물론 집안 핍박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동네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러 간 집안이 있으면은 그 집안이 사는 그 동네 있죠. 그 동네를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핍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원망의 화살을 그 독립운동을 하러 간 그 집안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 집안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못 살게 됐고, 우리까지 힘들고, 우리까지 굶어 죽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제 앞장서서 친일을 하고, 그 독립운동하러 간 집안을 막 못 살게 굴고 이러는 사람을 뭐 그 동네에서 막 면장을 시켜주고, 뭐 어쨌든 뭐 소위 공무원을 시켜주고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하러 간 그 집안을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 동네에 그런 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쪽에 살던 물론 일제시대 때 뭐 다 그랬겠지만, 특히나 경상도에서 일제 때 조금이라도 뭘 한 자리를 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친일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독립운동한 가족들, 그 집안, 식구들을 못 살게 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내가 출세하려면은 뭐 출세를 하려면은 나라의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내가 권력에 내가 줄을 잘 서가지고 정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일제 때부터 이 지역에서. 물론 조선 전체가 그런데 특히 더 심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그 안동, 봉화 뭐 이런 데가 얼마나 그 선비의 고장인데 친일이 제일 득세한 지역. 이 돼버리는 거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친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동네.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팔고 뭐 해도 다 찍어주는 거야, 이 동네는. 다 찍어줘. 왜 그런 거에 무감각해? 왜?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거든. 내가 뭐 이 동네 사람들 가는 건 아닌데 그런 게 많다고. 그리고 요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가 우리나라 일본 해방하고 뭐 노동자 운동 이런 게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그 오죽했으면 그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렀겠어, 대구를. 박정희 친형이 공산당 간부예요. 그 대구에서 그 시위하다가 그 총 맞아 죽었나? 총 맞아 죽었나? 죽은 거 아니에요. 박정희도 공산당 당원이었고. 그래서 이 대구가 섬유업 이런 게 일제 때부터 해가지고 좀 하면서 이런 노동자 이런 게 많아졌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박정희 때 이 씨를 말려버려. 대구 지역에 씨를 말려버려. 다 잡아다가 그냥 족치고 그냥 해서 완전 씨를 말려버려. 그래서 대구에 상대적으로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 바른말하고 이런 사람들 다 잡아 다 족치고 다 사라져 버렸어. 그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게 없어. 사람들이 전부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빨간 당만 난 지지할래.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남는 거예요. 이 전두환 때 부산 지역은 씨를 말려버리고 어쨌든 그래도 경남 부산 지역은 그래도 물론 이제 김영삼이가 이제 3당 합당을 했지만은 김영삼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그거를 가져갔는데 이 대구 경북 쪽은 아예 씨가 말랐어.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보수의 진짜 뿌리고 보수의 대들보고 그런 동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썩은 보수가 됐어요. 썩은 보수가. 보수의 기둥인데 보수의 썩은 기둥이 된 거예요. 여기가. 큰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병이죠. 내 몸으로 보면은 내 간이 병들었어. 그러면 내 심장이랑 내 위랑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병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무엇보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 투표를 좀 잘해, 좀. 그래서 지금은 썩은 보수, 영혼이 썩은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는 그런 동네가 됐다. 그래서 참 옛날
의병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조상들한테 볼낯이 없는 그런 못난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어. 제 고향이 진주인데, 진주도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진주성에서 두 번 전쟁을 하잖아요. 전투를 치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다 죽잖아요. 싹 다 죽여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진주에 인구가 없어. 진주에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경상도에서 제일 큰 마을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마을로 돼버린 거예요. 인구가 없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동네인데 여기도 영혼이 썩어가지고 지금은 친일 매국하는 그런 당에만 그냥 기계적으로 투표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그런 동네가 됐다. 옛날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이 제일 많이 활동하던 동네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셔서 이번 내란은 아직 안 끝났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리 돼야 특검이 될 것 같아. 특검까지 해가지고 이번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을 징벌을 해야 돼요. 징벌을 다시는 못하도록.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감기 안 걸리게 다들 몸 조심하십시오.